에코프로가 드디어 100만원대를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말씀드렸듯이 쇼커버링이 터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의 동향은 약간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당분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5월달 말 6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쇼커버링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잡아 들어간 구간들이 요 구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쭉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죠.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좋다기보다는 쇼커버링이 터지는 종목들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2차전지 업종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M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딱히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에코프로가 100만원을 찍고 나면서요, 에코프로 BM에도 조금씩 매수가 들어가면서 쇼커버링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요, 에코프로가 100만원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수급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에코프로 BM으로 다음 타자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제가 계속 체크해드렸던 종목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전고점대 부근 돌파를 했고요. 요거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BM도 쇼커버링, 쇼스퀴즈가 나올 가능성들 있어 보여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 M 역시 다 쇼커버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쇼커버링, 단기적인 흐름들만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와 LNF 쪽으로도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들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별로고요. 대주전자재로 별로죠. SK 이노베이션은 유상 증작 때문에 완전히 급락을 해 있는 상태고요. 응급제 쪽에서도 한솔케미칼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MSCI 편입된 이후에 한번 올라가고 나서 쉬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나노 신소재도 역시나 별로 재미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2차 전지의 급등은 쇼커버링 나오는 종목들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고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 비중 확대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미국 시장이 장중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비농업 관련 일자리가 20만 9천 건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ADP 민간 고용 쪽에서 나왔던 서프라이즈 40만 건이 넘었죠. 이 40만 건 이상의 지표 서프라이즈로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고용보고서에서는 비농업 관련 일자리가 20만 9천 건으로 오히려 쇼크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은 3.6%로 지난달 3.7%에 비해서 소폭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자, 실업률이 하락하자 매물이 한번 쭉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 초반에 이런 문제들은 쑥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똑같기는 하지만 수치상으로 본다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2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번에 고용지표를 보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디로 이동을 했다? 내년 5월까지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시장에서는 IT 섹터, 성장주 섹터의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CPI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데, 이 CPI가 3.1%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수급이 급변한 반도체 sek터에는 왜 이렇게 매물이 나오느냐,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그래프는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EU의 M2 통화량 증가율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증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그리고 내려오면 조정, 그리고 올라갔다가 요거 내려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완전히 박살이 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 것들은 첫 번째 이유는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글로벌 M2의 흐름들, 증가율도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미리 선반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이 최대 2번까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이면서 이게 다시 M2 증가율이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냐,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요, 지금 반도체 업황은 새로운 시장이 하나 생기고 있는 겁니다. AI 반도체 쪽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 반도체를 상당히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에서 보시면 AI 반도체 시장은 버블이다, 이제 버블 붕괴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셔야 될 것은, 미국이 왜 중국과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미국이 중국과 왜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전쟁을 벌이는지, 특히 AI 반도체에 있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시장은 오늘도 장 초반에 반도체 쪽에 매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수는 반등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업종 수급들이 변화를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ADR은 67선까지 내려가면서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완전 침체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종목들이 오릅니다. 지금까지 올랐던 주도 업종들을 보시면 2차 전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었고, 여기에 여러 가지 틈새 주도 업종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구도가 깨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뒤로 좀 밀린 거죠. 중간중간에 틈새 주도 업종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다? 이런 자동차 업종들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요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들 그냥 공략을 하시면 시장 대비 나쁘지 않은 수익률들 한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현이와 급등을 했고요. 화신 급등을 했습니다. 세종공업은 급등한 이후에 매물이 하나 출회됐었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에코플라스틱, MS오토텍, 그리고 요 브레이크 종목들까지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흔들려도 여기에서는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볼 텐데, 제가 이 자료들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있는 컨텐츠는 모두 무료가 되겠고요. 매일같이 파동 추천주가 나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분들은 이 파동 추천주들 상당히 좋아요. 조선내와 급등해서 100% 가까운 수익 났죠. 그 다음에 대원강업도 바로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당일부터 급등세 시작해가지고요. 65% 수익들 났고요. 큐렉소도 7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반드시 설치를 하셔갖고 사용을 하셔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에 링크 올려놨습니다.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올려놨으니까 이 링크 통해서 설치를 하시고요.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민감한 자료들, 또 좋은 자료들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이화는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놀고 있는데요. 이렇게 틈새 주도 업종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어디를 봐야 된다? 단기 이평선들 보시는 겁니다. 이 시세가 끝나지 않았어요. 거래량 터졌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서 4번 구간 다시 나왔죠. 그럼 내려오면 사는 겁니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과 11선 사이 여기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갈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서현이와는 계속 갖고 가는 거고요. 화신이 대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5일선에서 바로 튀어주는 모습이죠. 여기가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그리고 여기가 4번, 5번 안 나왔습니다. 계속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1선 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가장 반도체에서 중요한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프로텍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죠. 4번 나오고 11선 오면 급등입니다. 볼린저 밴드 또 돌파하면 11선 오면 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고점에서도 11선 완벽하게 찍어주고 나서 다시 슈팅 흐름들 나오면서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차트를 비교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은 한번 쭉 올라가다가 지난 금요일날 한번 두드러 맞았는데 이게 어디 온 겁니까? 11선이죠. 그러면 사면 돼요. 그러면 11선에서 샀다라고 한다면 지금 양봉 나오고 있고 한 대 물량 맞았기 때문에 여기 가는 건데, 매물 나왔던 거 보시면은요, 이 거리랑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4번, 5번 가다가 7번, 8번, 9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눌림목을 준 거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MS 오토텍은요. 지금 후발주로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1번 나왔죠. 여기 쌍바닥 잡으면서 2번 나왔고요. 3번 수렴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전략은 간단합니다. 전저점대 이탈하면 손절이죠.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서 볼린저 밴드 돌파한다. 전고점대까지 단타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코플라스틱 보시면은요. 한번 급등 나왔다가 눌러주고 계속 가는데 이거 몇 번입니까? 1번 나왔고 2번 나왔고 3번 수렴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진행 중입니다. 계속 따라가시는 거예요. 5일선 내려올 때마다 사다가 만약에 5일선을 푹 깬다. 11선에서 추가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볼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리아 FT 차트 흐름도 좋습니까? 굉장히 좋죠.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는 겁니다. 브레이크주들은 사람들이 관심에 좀 멀어져 있는데 화신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덜 올라간 종목이 없나라고 생각을 하면 코리아 FT라든지 아니면 상신 브레이크 이런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거래량 하나 빵 터졌고요. 그리고 4번 나왔고 요거 오늘 5번 나와서 아래 꼬리를 확 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전고점 때 물량 없어요. 그래서 코리아 FT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상신 브레이크 여기에 거래량 빵 터지고 나서 요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거 매집봉이라고 봐야 되죠. 왜?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의 물량을 싹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저점대 이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겁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손절은 명확합니다. 3,7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데 요거 요렇게 매집하다가 볼린저 밴드 돌파하고 나서 전고점대 4,500원대 돌파를 하게 되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상신 브레이크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서 비중을 잘 조절하셔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유를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상승의 초입에 있다. 이 점들 잊지 마시고요. 너무 급하게 여기저기 쫓아다니시기보다는 메인 물량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 업종들에 파킹을 시켜놓고요. 여기에서 수익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자동차라든지 이런 새로운 틈새 주도 업종들로 옮겨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